항상 단어 외우다 보면 분명 어제 다 외웠는데 오늘 다시 펼쳐보면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저도 진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는 일본어 공부할 때 1시간 내내 단어장을 펴놓고 공부해도 30개밖에 외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을 알게 되면서 진짜 1시간 만에 100개도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통역하면서 터득한 단어 암기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이거 한번 적용해 보시면 진짜 단어 암기 안 돼요 하셨던 분들도 단어들이 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활용해 볼 단어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단톡방에 들어와 주신다면 거기에서 무료 PDF 파일을 보내드리니까요. 영상 끝나고 나서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일본어 일상회화를 60일 만에 마스터했던 방법을 담은 강의, 그것도 같이 고정 댓글에 실려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는 영원 챌린지도 아직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올해가 가기 전에 일본어 회화 마스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도전해보세요. 일단 여러분들께 공부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도 하나 더 설치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일본어 공부 시작했을 때 진짜 대부분이 외우는 방식이랑 똑같이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곤니치와 있으면 곤니치와 써놓고 똑같이 한 번 더 쓰고 이렇게 여러 번 써가는 거죠.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희가 정말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할 때 그 스펠링을 하나하나 외운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그때 단어 하나당 한 줄씩 해가지고 진짜 깜지 아시죠? 옛날에 우리 잘못했으면 쓰던 그 깜지처럼 한 바닥을 다 채우고 나서야 한 장을 겨우겨우 외웠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말 손목이 아프고 손도 많이 아프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다음날이 되면 내가 써놨던 그걸 또 까먹어서 결국에는 머릿속에 있던 단어들이 기억이 다시 안 나게 되고 하루가 지나도 10시간을 해도 단어 10개조차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 진짜 내가 언어 감각이라는 게 원래 없었던 사람인가? 이러면서 진짜 자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제가 그냥 잘못 공부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이걸 영어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영어 단어 중에 가장 기본적인 애플을 예로 들어볼게요. A-P-P-L-E 이렇게 단어를 한번 써봤는데요. 우리가 이 단어를 보고 P-P-L-E 그냥 이 스펠링만 보고 이게 사과라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 애플이라는 건 사과 이렇게 발음이랑 뜻을 이걸 세트로 해서 통째로 암기했어야 했는데 하필 일본어에는 또 한자가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 일본어 한자라는 걸 완벽하게 암기를 하려고는 하지 않았었지만 그 대신에 똑같은 한자가 나왔을 때 이 한자 어디서 봤던 건데? 정도로만이라도 그냥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도록 외우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액션 조각들을 모아놓은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가장 흔하게 먼저 공부하는 타베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베르라고 하는 표현을 일단 배웠다라고 하자면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게 결국엔 이 한자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한자가 어떤 후리가나를 가지고 있는지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알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 한자라는 게 또 음독, 훈독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자를 한번 읽어보고 이 후리가나가 타라는 걸 알았다고 해서 다른 단어에 있어서 무조건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한자다 보니까 식자인 거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가 나왔을 때 이거 식자였으니까 대충 먹는 것이랑 관련이 있겠다 정도만은 알고 넘어가도록 노력했어요.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이렇게 몇 번 해서 넘어가다 보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쇼쿠도라고 하는 한자를 만났을 때 이거 아까 전에 봤던 그 먹을 식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게 되고 우리가 의미를 유추할 때도 조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먹을 식이라는 거에도 먹다라는 것으로 발음이 되는 거 그리고 식으로 발음이 되는 게 조금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발음을 맞춰서 외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배우시는 방법을 통해서 조금 발음에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일본어 단어가 안 외워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정말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 표현들 중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표현을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의미를 보시면 이 볼견자 있죠? 이 한자가 들어가 있는 게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다, 그냥 무언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그냥 미르라고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봐 할 때도 미테라고 하는 것처럼 일본어를 처음 배우실 때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미르라는 표현입니다. 그거 말고도요, 분명 똑같은 한자가 여기 껴져 있긴 한데 새로운 획들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미르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표현은요, 똑같이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긴 하지만 영화, 공연 등을 감상하다라는 의미로서의 보다가 되는데요. 첫 번째에 나왔던 이 보다랑 이 보다, 결국에는 동음이기 때문에 외우기 어렵고 생활하면서 사용을 할 때도 이 발음이 맞나? 뭔가 조금 다르게 해야 되나? 왠지 모르게 어렵게 느껴져 버리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 미루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면요, 이번에는 아예 볼견자가 없고 말씀 언자가 있네? 하지만 발음은 똑같이 미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뜻은 보다이긴 하지만요, 진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전부 미르라는 발음을 하고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뜯어보면은 정말 쓰임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하나하나 구별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일단 초보자의 시각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이 미르라고 하는 표현을 알고 계시면 좋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하나 접목시켜 가면서 알게 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다른 단어들에도 다양하게 한번 접목시켜 볼 텐데요. 조금 있다가 인사할 때라든지 주문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도 다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건 문장을 통째로 외우세요 라는 게 아닙니다. 여행회화라는 건 정말 그 상황에 필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통째로 외워주세요 라는 말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감이 있지만요. 오늘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계시던 그 문장 혹은 오늘 단어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외우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해드려야 나중에 전혀 다른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상황이 다르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단어들을 조합하고 활용하시면서 새로운 문장을 스스로 만드실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 단어를 외워서 문장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될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은 연결 조각을 몇 가지 알고 계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연결 조각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영어 공부하셨을 때 조사라고 하는 그 친구입니다. 이 연결 조각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일단 가장 쉬운 친구 가부터 볼 텐데요. 이 가는 원래 가 힘력자에서 점이 하나 붙어 있는 모양이었지만 텐텐이 붙어서 가 라고 연하게 발음이 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게 한국어로 치면 이 혹은 가를 나타냅니다. 이게 생긴 것도 그렇고 발음도 그렇고 의미도 가가 되기 때문에 외우시는 게 가장 쉬운 조사 중에 하나인데요. 다만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이 하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아마 제 영상을 많이 봐주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요, 발음은 하라고 하지만 연결 조각으로 사용이 된다면 발음이 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린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주자주 사용을 하다 보면요,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하나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딘가 예약해서 찾아갔을 때 나는 누구입니다, 이 정도는 말하면 좋잖아요. 그때 쓰이는 나는의 는이 이 와가 됩니다. 이 친구는요, 는, 은, 으로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하실 때 나는 할 때 그 는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잘 외워집니다. 그리고 두 개만 조금 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이 나오는 건 오라는 친구인데요. 오라는 친구는 사실 이렇게도 쓰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조사로서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본어에서는 이게 을, 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원한다 하실 때 자주 나오는 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걸 달라고 하셨을 때 이거 주세요, 코레 구다사이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래 문법상으로는 이거를 주세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말하는 게 바로 오입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말하면 코레오 쿠다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외우기 어렵다 하시면요, 저처럼 문장으로서 직접 말할 문장을 하나 찾아놓으세요.
찝어놓고 그 통째로 외워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니라는 친구는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니라는 것은 뭐뭐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앞에 장소가 온다면 어디에 갑니다 라는 표현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사용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요, 나중에 액션 조각과 함께 사용이 되면서 더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되니까요. 이 친구들까지는, 이 조사들 정도는 무조건 알아두시는 게 이득입니다. 이러한 조각들이 사실 문장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문장 규칙이다 혹은 문법이다 라고 생각을 먼저 해버리시게 되면 괜히 거부감이 든다거나 괜히 외우기 싫어지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오늘은 단어 공부뿐만 아니라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시면서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니까요. 그때 다시 이 친구들을 만나기로 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단어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하시거나 아이패드에 저장하셔서 저랑 같이 이거를 보시면서 따라와 주신다면, 한 번 더 영상을 보신다면 진짜 외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함께 야리마쇼 해봅시다. 일단요, 이렇게 단어장을 먼저 보실 텐데요. 이거는 책으로 팔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왔던 단어장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일단 단어장인데 여기에는 130개 정도의 단어들이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인사, 기본 표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쪽에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혹은 한자들로 이루어진 기본적인 단어들이 있게 되겠고요. 읽는 법, 후리가나나 요미카타들이 한국어로 옆에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히라가나로 적혀져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여러분들은 회화가 목적이어서 저랑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한자가 있는데 후리가나 제대로 일본어로 써보고 싶어요 라는 분들은 옆에다가 직접 히라가나를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단어장에는요, 기본 표현, 인사 표현 말고도 사람을 뜻하는 표현, 이름 조각, 명사라고 하는 친구, 그리고 숫자, 시간, 그리고 장소, 이어서 주문, 음식, 쇼핑, 형용사, 동사까지 다양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들이 130개라고 하면은 이걸 언제 외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제가 오늘 할 거는요, 그냥 느낌대로 넘어가고 돌아오고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감을 덜어두신 상태에서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 완벽하게 사전적인 의미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충 쓱 보시면서 이 한자 어디서 봤었는데? 라든지 이거 이런 의미 아니었나? 정도 생각하실 수 있게끔 그냥 쓱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렵다, 안 외워진다 하시는 단어들을 체크해 주셔도 괜찮고, 개인적으로 저는 알고 있는 단어들을 체크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조금 며칠 지났을 때 내가 아는 게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괜히 자신감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체크하든 아니면 알고 있는 걸 체크하든 하나만 선택을 하셔서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통역사이기 때문에 단어들을 몰라서는 안 되겠잖아요. 안 되긴 하지만 제가 쉬운 거는 조금 체크하면서 넘어가고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할 것 같은데 싶은 거, 그런 것들은 조금 빈칸으로 냅두면서 한번 쭉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타시, 와타시 한번 써볼까요? 와타시, 이거는 무조건 알아. 그리고 아나타, 아나타 뭐 와카리마스. 그리고 센세, 내가 센세니까 알아야지, 그쵸? 네, 각세, 각세상 미테르까라 보고 있으니까 알아야겠죠? 그리고 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가 조금 어렵네 하고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이렇게 가려주시고 의미를 하나씩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자가 있기 때문에 그 후리가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쭉 보시면서 히라가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단어를 딱 보셨을 때 그 의미를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 아까 와타시, 나 였었고 아나타, 너 혹은 당신, 그리고 이거 카레, 가노조는 그녀 혹은 여자친구라는 의미까지 나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외우셨을 때 꼭 그 발음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보기만 해서는 모르는 장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가 아까 전에 그려놨던 표현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오지상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어서 오지이상이라는 표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이 위에도요, 오바상,
말이었던 게 오바상 해서 장음이 들어간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바상이라는 표현은 이모, 고모 아니면 그냥 뭐 아줌마 이럴 때도 쓰지만 이 오바상이라는 표현은 할머니가 되죠. 그리고 이어서 비슷하게 오지상이라고 했던 표현은 삼촌 이모부였던 게 조금 길어진 것 뿐인데 오지상이 되면 할아버지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아 혹은 이 혹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우, 오 이런 친구들이 조금 꼈을 뿐인데 의미가 아예 달라져 버리거든요.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초금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초금이라면 작은 츠를 말하는 게 되는데요. 요즘 영어 챌린지에 참가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저한테 녹음으로 직접 발음하신 걸 보내주곤 하시는데요. 그때 들어보면 기대 이거랑 기대 이거랑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잘못 발음을 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에서도 발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초금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기에 써볼게요. 첫 번째, 기대 이렇게 작은 츠가 들어간 거, 그리고 기대해서 작은 츠가 없는 버전 두 개를 써봤습니다. 작은 츠가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의미는 아예 달라져 버리는데요. 특히 이 기대라고 하는 표현은 우표를 뜻하고요. 이 작은 츠가 없는 부분은 액션 조각으로서 쿠르의 태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의미는요. 와서 오고 라는 의미로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와주세요 이럴 때 키테 쿠다사이 이러면은 우표 주세요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말은 키테 쿠다사이가 맞는데 잘못 발음한 거 한 번으로 갑자기 우표를 요구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타금 있잖아요.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카가 텐텐이 들어가서 가가 되어버리는 타금 표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서만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발음을 해 가시면서 단어를 외워주셔야 돼요. 직접 입으로 소리를 내보고 몸으로 익혀야지 이게 머릿속에 자주 저장이 되고 직접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에도 쉽게 머릿속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잘 아는 단어들 말고 조금 헷갈릴 법한데 하는 단어들은 꼭 입으로 수십 번 발음해 봅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쪽에 있는 히라가나, 한자 이런 거 말고도 한국어 의미까지 꼭 발음을 입으로 소리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카상, 어머니, 오토상, 아버지, 오바상, 이모, 고모, 오지상, 삼촌, 이모부, 오바상, 할머니, 오지상,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조금 과장해서 일부러 장음을 넣었다 뺐다, 타금을 넣었다 뺐다 해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한번 직접 써보고 내가 진짜 외운 게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단은 이렇게 노트를 하나 준비해 주셨으면 반으로 한번 접어줍니다. 이렇게 반을 한번 접어주신 다음에 왼쪽 편에는 일본어로 써주시게 될 거고요. 오른쪽 편에는 의미를 써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써보시는 게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인들이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게 히라가나표, 가타카나표 일단 무조건 외워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일본어 단어를 외운다면 한자의 획순까지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암기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일본어는 문자 체계라는 게 3개나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무리를 해버리시면 단어를 직접 외우시는 시간보다 그 문자를 쓰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져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써서 외우실 때는 일본어 단어를 보고 그걸 한국어로 쓸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 텐데요. 여기에 어떻게 적냐하면은 아까 전에 조금 어렵다 했던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걸 똑같이 갖다 쓰는 거예요. 한자 쓰는 게 너무 어려우시다면 옆에 히라가나 먼저 써놓으시고 그걸 먼저 써보세요. 여기다가 오바상 그리고 오바아상 이어서 오지상 그리고 비슷했던 오지이상 이렇게 한번 써주신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뜻을 보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로 뜻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 장음이 들어있고 여기에 장음이 들어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장음이 들어있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쉽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 걸 먼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오바상, 이모,
고모, 그리고 오지상은 이모부, 그리고 오바상 이렇게 긴 거는 오래 사셨으니까 그렇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한번 써보셨다면 다음에 다시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반대로 접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눈으로 읽으면서 의미를 떠올려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뒤에 정말 단어가 많거든요. 이거 쭉 해보시면서 모르는 단어들 여기 함께 써보시고 한번 단어 체크해보시고 다음날에 다시 하실 때는 반대로 접어서 제가 했던 것처럼 일본어 읽고 한국어 의미 떠올리기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자신 있게 진짜 내가 외웠다 싶은 단어들이라도 자기 전에 한 번 더 보신다거나 하루 이틀 틈을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열어서 한번 봐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바로바로 봤을 때는 기억에 남기 쉽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을 때 제대로 암기했는지 말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꼭 텀을 둔 상태로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이 단어장을 한번 격파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기초 단어를 외울 때는 제가 말하는 그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봐주시면서 같이 함께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효과가 있으니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공부해갈 표현은요. 인사 표현입니다. 이 인사 표현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뿐만 아니라 다시 만났을 때 혹은 어딘가에 갔을 때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요. 함께 입을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사 표현 저랑 함께 해볼게요. 곤니치와 곤니치와는 낮인사라는 거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이 니치라는 표현은 날일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와로 발음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조사로서 사용이 되는 거구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여기 앞에 있는 콘 이 부분은요. 이마, 지금을 뜻하는 한자를 같이 떠올려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읽어보면 곤니치와 오늘은 어떠세요? 라는 표현으로 안녕하세요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거 입으로 꼭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하이요 아니고 오하요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발음을 해야 됩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해서 제가 한국어로도 이렇게 해놨고요. 이 장음 표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아이우에오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네, 이어서 곤방와 아라 비슷하잖아요. 다만 이쪽이 달라져 있죠. 이 방이라는 것은 한국어로 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둑어둑해졌을 때의 인사가 곤방와 그리고 사요나라 안녕히 가세요. 근데 조금 앞으로 많이 안 볼 상대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건 너무 잘 알죠. 다만 우가 장음처럼 표시돼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서 네, 스미마센 이거 정말 중요하죠. 가장 기본적인 뜻은 두 개가 되는데요. 사과 표현 그리고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감사 표현으로서 어떡해요 죄송해서 이럴 때 있잖아요. 스미마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두 개 다 표현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고요. 이어서 하지메마시테 처음 뵙겠습니다. 이 하지메라는 표현이 앞에 와 있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끊어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겐키 데스까? 이 표현은 너무 중요하죠. 이 키라는 표현은 일본어의 단어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친구인데요. 이 키 말 그대로 기운을 뜻합니다. 근데 원기, 우리 원기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그 단어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쓴다라는 것까지 옆에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조금 공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오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겐키 데스까? 라고 물어봤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아래에 있는 표현인 겐키 데스를 써주시게 되겠죠. 겐키 데스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오로 물어봤는데 왜 오 다시 안 붙여요? 나도 상대한테 공손하게 대하고 싶은데 이럴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다만 일본어에서는 나를 높여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선 오가 삭제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에 이어서 이소가시, 다노시
이 둘 다 이로 끝나기 때문에 이 형용사, 저희가 쓰는 표현은 이 꾸밈 조각이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이 이소가시라는 건 은근 발음이 길어서 그런지 잘 안 외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을 많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표현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가족이랑 사람에 대한 단어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사람, 와타시, 나라는 뜻입니다. 와타시 이렇게 써야 되고요. 당신이라면 아나타가 됩니다. 이 아나타라는 표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사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 정도로 현실 생활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지는 않는데요. 우리는 기초 표현을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됩니다. 네, 아나타가 되고요. 남자는 가레가 되고 여자는 가노조라는 표현이 됩니다. 딱 보시면은 앞에 있는 한자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발음도 카까지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자 쪽이 조금 기네. 헷갈리는데 어떻게 외우지? 싶으시다면 머리가 긴 여자를 떠올려 주시면서 발음이 긴 게 여자 쪽이다. 이렇게라도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센세. 먼저 나온 선생님, 센세, 그리고 학생은 배울 학자가 들어가 있구나. 각세, 요렇게 표현해야 되는구나. 가쿠세라고 원래는 적어야 되지만 각세로 발음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어서 가족그, 집가자가 있네요. 근데 얘는 어떻게 외우지? 싶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적어보는 건 괜찮지만 이 한자를 똑같이 적겠다고 막 끌면요. 다른 단어들도 못 외우고 얘도 못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봤을 때 쉬운 단어, 쉬운 한자가 비슷하게 껴있다 하면은 그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여기 앞에 이거 있잖아요. 방향. 이거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한자예요. 이게 들어가 있으면 가족이라는 뜻이 되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우리 흔히 아는 모자 있습니다. 이거는 오카상이 되고요. 엄마 부른다는 느낌으로 읽어서 외우는 거예요. 오카상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빠 부르고 싶으시면 오토상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바상 아까 전에 배웠던 이모, 고모, 그리고 오지상 짧게 발음을 하면 삼촌, 고모부. 아줌마, 아저씨로도 되는 표현들이긴 하지만 조금 우리가 시험을 본다 하셨을 때는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어서 오바상 해서 길게 발음하시는 경우 할머니, 그리고 오지상이면 길게 발음해서 할아버지라는 거. 그리고 아니는 형, 오빠를 뜻한다. 이렇게 한 번씩 발음하면서 한번 읽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방금 배운 단어들만 조금 조립을 해도 금방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배웠던 문장들은 인사가 대부분이긴 했지만요. 여기 이 표현 오겐키 데스까? 라고 하는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시고 한번 조립해서 문장화 시켜볼게요. 이 오겐키 데스까? 앞에다가요. 사람을 넣어볼 건데요. 누구든 다 괜찮아요. 한국어로 한번 적어놓은 상태에서 조립을 시작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겐키 데스라는 게 잘 지내요, 건강해요 라는 뜻이었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오겐키 데스 건강해요 했는데 질문이었으니까 카가 아까 붙었었잖아요. 카까지 넣어서 질문을 만들었다 치고 앞에 누가 건강한지 묻고 싶다. 건강한가요? 한국어로 쳤을 때 어머니는 건강하세요? 하잖아요. 누구누구는 이라는 표현이 와야겠죠. 아까 전에 이 는이라는 표현 와 라고 했었습니다. 요 앞에 이제 아까 전에 배웠던 사람, 가족 표현들을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건강한가요? 라고 하고 싶으시다면 아나타와 오겐키 데스까? 그리고 또 넘어가서 그녀는 건강한가요? 라고 묻고 싶으시다면 가노조와 오겐키 데스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어서 할머니를 한번 넣어볼게요. 할머니는 건강하세요? 하신다면 오바상와 오겐키 데스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 오겐키 데스까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이시는 이소가시 사용해 볼게요. 이 꾸밈 조각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에다가 데스 붙여주시면 존댓말로 사용도 가능해요. 이거 없으면 반말이 되는 거고요. 이걸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한국어로 먼저 써놓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바쁘다로 해볼게요. 누구누구는 바쁘
바쁜가요? 그러면 은은 와 그리고 바쁘다 이소가시 데스까 넣어주는 거죠. 이 앞에다가 아까 전에 배운 사람 조각들을 하나씩 넣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는 바쁘신가요? 하고 싶다면 오카상와 이소가시 데스까? 그리고 삼촌이 바쁘신가요? 하고 싶으시다면 오지상와 이소가시 데스까?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묻는 문장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장을 통해서 발화를 해보시는 경우라면 훨씬 더 기억에 남기기도 쉽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화를 했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JLPT 시험 볼 때 청해 공부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실제로 모의고사를 아예 듣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저 혼자 대화를 하는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문장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대충 무언가를 들었을 때 아, 답변은 무조건 이런 상황이 돼야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 답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답변을 유추해내는 능력도 같이 길러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립하면서 공부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어서 뒷장으로 넘어가면서 숫자 시간 표현을 배우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1, 1, 2, 2, 3, 4, 4, 0, 5, 5, 6, 6, 7, 7, 8, 8, 9, 9, 10, 10 이렇게 숫자를 쭉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선택이지만 저는 아는 걸 체크하기로 했으니까 쭉 가는 거예요. 이 한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시험을 보실 분들이라면 쉬운 것 몇 개 체크해 놓고 조금 헷갈리는 거는 일단 빈칸으로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간 표현도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이마, 지금, 교, 오늘, 아라랏 이거 아까 전에 곤니치와에서 나왔던 표현이었죠. 다만 곤니치라고 읽었던 걸 원래는 교라고 읽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가시면 좋습니다. 이 곤니치라는 표현이 들었을 때 못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요. 고어로 사용되었던 발음이 있고 지금 이 현 시대에서 사용되는 발음이 있고 또 이게 익숙해져서 그냥 그렇게 내는 발음이 있고 사실 일본어 발음은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꽂히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교, 장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교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알아가시면 되고요. 요거 밝을 명자가 들어가 있네요. 얘는 아시다 내일이라는 뜻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작표현도 같이 보시면서 기노 어제라는 표현이 있고 쓸 때는 기노우라고 써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 주에다가 말미자가 왔네요. 읽을 때는 슈마츠 해서 주말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어서 시간, 시랑 사이 간자가 있네요. 사이가는 강으로 읽는구나 까지 대충 눈치로 미리 알아주시면 다른 단어들 외우실 때도 훨씬 암기가 잘 됩니다. 지강 그래서 1시가 되면은 이 시자를 떡 떼와가지고 1지, 2지, 3지, 5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1시, 2시, 3시, 5시 그냥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어서 분은 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난지 데스까? 몇 시예요? 라고 할 수 있구나. 알아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때 조금 어려운 거 있잖아요. 한자가 아니라 그냥 봤을 때 읽을 수 있냐, 뭘 말하냐, 눈치를 챌 수 있냐, 없냐만 딱 따져가지고 아, 이 한자 진짜 봐도 난 처음이야, 너무 모르겠어 하면 걔 빼고 다 체크를 해두는 겁니다. 사실 이게 쉬운 단어들이라서 이미 일본어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다 체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처음이신 분들은 정말 체크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저도 진짜 큰 책 처음에 샀을 때 아는 거 한 진짜 2,000개 중에 한 3개 체크해놓고 하루하루 한 5개 정도만 늘려나가는 식으로 그냥 일단 하루에 5개 정도는 외우자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3개만 해도 잘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장소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거 학교구나. 그리고 카이샤, 회사, 카이 이거 공부회 할 때 이거를 카이라고 발음하는구나 까지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가족에서 나왔던 한자네요.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발음해요? 집, 이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구나. 단독으로 쓸 때는 이해가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죠. 이 집가자라는 한자는 집으로 표현이 되면 이해로 발음을 하는 거고 가자는 카라고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식으로 발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병인, 병원을 뜻하는 거고 긴코, 은행을 뜻하는 거구나. 콤비니, 콤비니는 편의점. 그리고 도서관, 한국어랑 발음이 비슷하네. 도서관, 도서관. 그리고 공원, 공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서 봤을 때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빼고 쉬운 것들은 일단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자를 정확하게 몰라도 된다고 하는 이유가요. 대충 눈치를 챌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런 은행 같은 거.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아무리 제가 한자를 몰랐어도 행자는 알았어요. 갈행자잖아요. 갈행이라고 치고 행인데 어딜 가? 여기 앞에 있는 한자가 금자예요. 금고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면 은행 뭐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어서 다른 것들도 비슷해요. 일단 이거는 잘 몰라도 이 뒤에가 궁이라든지 관자인 건 알겠어. 정확한 의미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궁 아니면 관이겠다 이 정도 알아주셔도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가쿠, 쓰다에 나오는 한자였으니까 서자겠다. 그리고 얘는 치즈, 지도 있잖아요. 지도의 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도서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모르더라도 나중에 이 하나만 있으면 행이네. 무슨 행일까? 이 지문에서 어딜 간다는 걸까? 행이 나오는데 어디지? 은행. 아, 은행이다. 이렇게 눈치를 채면서 그냥 JLPT 보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면 뒷장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레스토랑, 이네. 그리고 카페, 호텔. 여기서 조금 주의해주면 좋은 게 이 외래어라는 거는 장음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가 여행 가서 대표적으로 가는 장소들은 장음이 없구나. 이거 알아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해야는 방. 그리고 얘는 맛집, 동네, 거리. 아, 뭔가 여기 약간 갈행자가 있고 이 사이에 땅이 있고 뭐 이런 거구나 생각해서 길이 많은 곳은 결국엔 동네를 뜻한다 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건 알아야지. 한국인이니까 국자입니다. 이거는 나라, 국이라고 쳤을 때 나라를 뜻하려면 군이라고 읽어야 되고 국으로 할 때는 가응, 코쿠였잖아요. 코쿠라고 읽는구나. 이렇게 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새로운 단어가 나왔을 때 같은 한자일 때 대충 그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알 수 있고요. JLPT 시험에서 어휘가 사실 가장 어려워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춰도 맞습니다. 이게 진짜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어서요. 주문 그리고 음식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 메뉴, 장음이 있네요. 메뉴가 메뉴, 그리고 고래, 소래, 아래 이것, 그것, 저것. 이거는 저희 유튜브에 제가 공부하실 수 있도록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봐주세요. 쿠다사이, 주세요. 쿠다사이가 은근 어려워요. 나중에 수수 표현, 주고받는 표현 중에 쿠레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게 되는데요. 쿠레르, 주다의 높임 표현이 쿠다사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앞에 물건이 오고 쿠다사이가 왔다 하시면 이건 그냥 물건을 주세요라는 표현이 되는 거지만 앞에 액션 조각, 동사가 오고 태가 하나 추가가 되었다면 이건 행동을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나중에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히토츠, 한 개, 후다츠, 두 개, 미츠, 세 개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되죠. 그리고 매울 때 이거 신라면에 나오는 거 아닌가? 하면서 가라이, 맵다, 매울 신자잖아요. 그리고 아마이라는 표현은 달다, 완전히 정반대인 거기 때문에 조금 일본어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좋죠. 코레와 가라쿠나이 데스, 이거는 맵지 않네요. 아마이 데스, 달달해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오이시, 맛있다. 이 한자들 많이 봤죠? 어떻게 봐요? 이거 아름다울 미자, 그리고 얘는 만미자예요. 미미가 나오면 맛있는 거. 오이시, 맛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요. 오미즈, 물을 말하는데요. 음식 앞이나 자주 쓰이는 표현들에 오가 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공손하기 위함도 있긴 하지만 그냥 예전부터 그렇게 단어가 오래 쓰였기 때문이기 때문에 왜 그런 걸까요? 라고 물어보셔도 이 궁금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책을 내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카에게, 계산, 그리고 노미모노, 음료를 뜻하죠. 앞으로 이 친구가 정말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단독으로 쓰이게 되면 모츠라든지 모노라든지 다양한 발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 여기서 모노라고 쓰였고 물건을 뜻하는 친구고요. 얘는 앞에 노무라는 마시다라는 뜻이 마스로 들어간 겁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요. 마시는 물건, 그게 바로 음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찢어서 알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네, 오사케, 술, 코히, 장음이 두 개가 있고요. 이건 커피, 빵,
니크, 고기. 이것도 오니크라고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고항, 이건 알죠? 고항이라는 표현은 밥이라는 뜻인데 앞에 그 시간대가 들어가게 되면 아침밥인지 저녁밥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사고항, 아침밥, 요르고항, 저녁밥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 쉽다. 이 정도는 대충 느낌으로도 알겠다 싶은 거 대충 체크해 주시고 한자가 너무 많아서 어려워요 같은 것들은 일단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노트에다가 써두시고 다시 한번 의미 적어보고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왼편에 써주시고 오른편에 의미 모른다 치고 그냥 한번 써보시고 정답 확인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여행 회화로 중요하다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제 영상을 많이 봐주셨다면 익숙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액션 조각은 구다사이 였었죠. 구다사이 앞에다가 하나씩 넣어보면서 익혀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 고래, 한 개, 히토츠 주세요 쿠다사이. 이어서 말하면 고래 히토츠 쿠다사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두 개를 원하신다면 고래 후타츠 쿠다사이. 만약에 그것을 주세요였다면 소레 쿠다사이. 저것을 주세요였다면 아래 쿠다사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한국어를 먼저 써놓고 거기에 맞춰서 조립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동체 시력으로 되신다면 가장 좋죠. 그리고 이어서 물 주세요 할 때 물은 오미즈, 오미즈 쿠다사이. 그리고 술 주세요 해볼까요? 오사케 쿠다사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기 주세요. 오니크 쿠다사이. 이 쿠다사이 말고 아마이, 카라이 이런 것들도 비슷합니다. 한국어로 빵이 매워요. 뭐뭐는 매워요.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여기 가라이 였던 거 기억해 주시고 으는 와. 빵와 가라이 데스 하시면 직접적으로 빵은 맵습니다 라는 것까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상황이 자주자주 바뀐다 하더라도 단어만 갈아 끼우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문장을 그냥 통째로 여러 개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단어만 간단하게 한 번씩 계속 머리로 돌려가면서 써보시면 그걸 조립함으로써 다양한 문장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진짜 빠르게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요. 제가 첫 파트에서 알려드렸던 인사 표현 그리고 가족에 대한 말들 나, 너 같은 말들 다 기억하실까요? 지금 화면을 잠깐 멈춰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소리내서 한번 뜻을 맞춰보세요. 먼저 첫 번째 어지상, 어지상 이거 뭐였죠? 그럼 두 번째 겐키 데스, 겐키 데스 이거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미마센, 스미마센. 이거는 뜻이 한 개가 아니잖아요. 어떤 뜻이 있었죠? 어떠실까요? 바로바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뜻들도 있으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헷갈리는 것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치만 이게 정말 정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외운 거 그냥 두면 그냥 며칠 안에 없어집니다. 기억 속에서 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해드린 것처럼 정말 몇 분만 투자하셔서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면 그냥 넘어가신 것보다는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으실 거예요. 이게 정말 복습의 힘입니다. 정말 8시간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고요. 직접 하시기 힘드시다면 다시 이 영상 찾아와 주시고 저랑 함께 한 번 더 복습해 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남은 단어들 너무 아깝잖아요. 다시 한번 이 단어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번에는 쇼핑의 표현이라든지 형용사들 그리고 길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됩니다. 자, 첫 번째 표현으로는요. 클 대자가 사용이 되어 있고 오기라고 합니다. 크다 라는 뜻, 이 오라는 부분 오타니 쇼헤 아시죠? 오타니 쇼헤이 선수도 한자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클 대가 있습니다. 그거 오타니 안 돼요. 오타니라고 했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오사카도 똑같이 오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음에 주의해 주시면서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작을 소자 이번에도 지이사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타라시 새로울 신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타라시 새롭다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 이로 끝나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 뒤에 조각을 넣어주셔도 괜찮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방은 일본어로 카방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한 번씩 넣어보시면 됩니다. 오기 가방, 지이사이 가방, 아타라시 가방 다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다면 발음을 직접 해보시고 내가 산 새로운 가방
가방을 떠올려 보신다거나 내 가방 중에 가장 큰 가방을 떠올려 보시면서 기억에 남기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후루이, 오래된 거, 그리고 높을 고자가 적혀 있네요. 그치만 얘는 비싸다, 높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셔서 진짜 큰 빌딩을 봤다, 엄청 높은 타워 맨션을 봤다 이럴 때 다카이비르 데스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정말 뭔가 사려 했는데 너무 비싸, 그럴 때 스고이 다카이 데스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 야스이, 싸다 뜻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뒷장도 한번 봐볼게요. 이 표현 아츠이, 요즘 같은 날씨에 쓰는 말이죠. 아츠이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가서 한번 말씀해 보시면 절대 안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이, 춥다. 아타시와 저는 뭔가 이건 바람처럼 생겨서 조금 괜찮게 외워지는데 이게 좀 어렵다? 이러면 억지로 보는 거예요. 날일자는 곧 해처럼 생겼어. 이렇게 보시면서 해가 많으니까 더운 거구나 이렇게 떠올려 주시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좋다, 키모치, 기분 좋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와르이, 나쁘다. 이 와르이는 드라마 보시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와르이 오토코다네, 나쁜 남자네 이럴 때 말고도 남자 주인공이 와르이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해요. 이 와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빴어, 내가 미안해 라는 뜻으로 쓰이게 돼서 나중에 자막을 보시면 이 와르이는 나쁘다가 아니라 미안해 라고 쓰여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무즈카시, 즈가 어렵죠. 이렇게 써두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간단, 쉽다. 그리고 이거 스키, 좋아하다. 그리고 기라이, 싫어하다. 반대 표현이 되네요. 여기선 지금 히라가나가 적혀있지 않지만요. 실제로 3급까지는 히라가나가 다 한자 위에 적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그냥 다 같이 읽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어가 볼게요. 갖고 싶다, 호시인데요. 우리 호시라는 거 은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호시라는 것도 쿠다사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건에다가 호시, 앞에다가 가를 붙여주면 더 좋겠죠. 뭐뭐가 뭐뭐를 원한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물건이 앞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 그거 갖고 싶어 라는 의미로 외우시면 되는 거고, 아까랑 동일하게 액션 조각에다가 테 호시가 들어간다면 뭐뭐 해줬으면 좋겠어, 이것도 테 구다사이처럼 행동을 요구하게 되는 느낌이라고 같이 익혀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구다사이, 호시 이 두 개는 같이 기억에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 금자네요. 옛날에는 금이 돈 역할을 했잖아요. 그거 오카네입니다. 오카네는 돈, 그리고 이로는 색깔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사이즈를 말하죠. 이어서 우리 7번째 표현으로 넘어갑니다. 수속이라든지 기를 물을 때 사용이 되는 표현이 되는데요. 이 표현 파스포토, 이거 무조건 읽어서 외우셔야 돼요. 포토에 장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절대 못 외우겠다 싶으시면 하나씩 장음을 넣어보는 거예요. 파스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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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포토 이렇게 해보고 파스포토가 가장 자연스럽다는 걸 나에게 가스라이팅 시키는 겁니다. 파스포토가 스키데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문장을 만드셔서 나한테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치케토, 일본어에는 이 T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시는 T는 테에다가 조그만 이를 넣어서 T랑 비슷하게 만들어지긴 하는데요. 마시는 T 말고는 보통 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짐이라는 표현은 니모츠라고 말하고 보통은 오니모츠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은요, 구고 이렇게 장음을 살려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진, 마쓰그. 여기서도 잘라보시면 좋은데요. 이 마라는 부분은 뭔가 직진, 앞으로 내가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지메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성실하고 진짜 올곧게 가는 사람을 우리 마지메다 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앞으로 직진, 내가 원하는 길만 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저장을 해두시고, 이 스구라는 표현, 원래 곧이라는 뜻으로 자주 나오죠. 그래서 어디예요? 했을 때 스구데스 하면 곳이에요 라고 말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이 스구가 맛이랑 함께 쓰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쓰구라고 하면은 곧 도착할 곳을 앞만 보고 싹 간다, 이게 바로 직진이다. 이렇게 문장으로 하나를 외워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요, 미기, 히다리, 오른쪽, 왼쪽. 미기, 히다리 어떻게 외워? 미기는 2글자, 히다리는 3글자. 오른쪽이었던 이 친구는 어라라 오른쪽 3글자, 히다리는 2글자.
그러니까 두 글자였던 게 세 글자가 되고 세 글자였던 게 두 글자가 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미기 히다리 미기 히다리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 그냥 미기랑 히다리라는 게 있고 오른쪽 왼쪽이라는 게 있는데 미기면 두 글자니까 세 글자인 오른쪽이 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청해야 하실 때는 그 발음 있잖아요. 미기라는 게 들렸어. 이렇게 해놓고 3초 시간 줄 때 이거 세 글자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서 답을 고르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냥 통째로 외우시는 것보다. 그리고 도코데스까? 어디예요? 토일에 화장실여서 에키 역 그리고 여기 앞에는 말맞자가 있죠. 옛날에는 말이 우리의 교통수단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와타시노 하면 저희, 제도 되지만요. 저희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 거를 말할 때도 와타시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홈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환승, 놀이가에 이 놀이 부분은 노르, 타다에서 온 말, 가에, 가에르, 바꾸다라는 뜻에서 온 말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노르, 가에르 합쳐서 읽으면요. 놀이가 타는데 바꿔서 탄다. 그게 바로 환승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출구, 내구지, 아라라, 코레 조금 무지하실까모 이렇게 한다면 이 구치라는 부분 있잖아요. 입구자인데 우리 이 입을 말할 때 구치라고 해요. 근데 앞에 한자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쿠치가 텐텐이 들어가서 구치라고 발음이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방 이거 받을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있다고 했었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제가 공부할 수 있는 표현을 보내드리는데요. 지금 이걸 찍은 오늘이 이 출자를 사용해서 쓰는 액션 조각을 보내드린 날인데요. 내루라고 하시면 나가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걸 떼와서 쿠치랑 합성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리구치 이거는 들어가는 곳이라서 입구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입자 있잖아요. 한자 이거 아니고 이겁니다. 요거는 사람을 뜻하는 거, 이거는 들어가는 걸 뜻하는 거라서 조금 다르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면요, 이 입에다가 구자를 넣어버리면 인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구인지 인구인지가 중요하고 발음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 번, 남방, 나니 할 때의 난자가 앞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요. 장음이 두 개가 들어있네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이렇게 하면 발음이 뭔가 일본 같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좀 이상해.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은 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여기에 액션 조각 그리고 문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조립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리마인드 해볼게요. 아까 전에 배웠던 표현 중에서 도코데스까? 라고 하는 표현을 활용을 해볼 텐데요. 한국어로 한번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은 어디인가요? 이 말을 해보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은은 와 였죠. 나니나니 와 도코데스까?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여기 앞에다가 장소를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화장실을 넣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사람을 부른다 치고 스미마생 한 상태에서 도이레와 도코데스까? 혹은 여기 어디예요? 에키와 도코데스까? 역은 어딘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승은 어디예요? 물어보신다면 노리카에와 도코데스까? 이런 식으로 조립해서 새로운 문장을 늘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언가 물건을 잃어버릴 뻔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도 만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볼게요. 나의 것이라는 것은 와타시노라는 거였고 이 이름 조각 뒤에 있는 존댓말은 데스로 충분합니다. 와타시노 데스 하면 내 거예요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앞에다가 물건을 넣어보는 건데요. 은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르마르와 와타시노 데스까지가 완벽한 문장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짐은 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니모츠와 와타시노 데스. 그리고 이 티켓 내 거예요. 치켓도와 와타시노 데스. 그리고 여권은 내 거예요. 파스포르트와 와타시노 데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도코데스카를 물었을 때 답변을 받는 상황에서도 바로 앞에 있어요. 직진하면 돼요. 라고 말을 들었다면 아까 전에 배운 표현인 마쓰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마쓰구 데스 라고 하면 아, 직진하면 되는구나. 우린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어 하나에만 너무 꽂혀있지 마시고 문장을 만들면서 단어를 외워보시면 앞으로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대망의 동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강의에서는 동사를 액션 조각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이 움직임
움직일 동이잖아요.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많은 단어들을 배워왔고 그 이름 조각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말 큰 과제가 되는데요. 아까 전에 배운 이름 조각에다가 지금 배우는 동사, 액션 조각들을 뒤에 덧붙여 주시면 더 긴 문장을 만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사에 익숙하지 않다 하시더라도 이 나열만 잘 해주신다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동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한번 써보던 것들이 있긴 한데 하나씩 읽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끄 가다. 아까 전에 행자 어디서 많이 나왔었죠. 이 행자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가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이구라고 발음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르라는 거는 이거의 반대말 오다라는 뜻이 되죠. 여기에 이렇게 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앞으로 변형해서 많이 쓰이게 되니까 꼭 기억에 남겨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스르는 하다. 이걸 우리가 존댓말로 변형했을 때 시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할 때 오네가이 시마스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걸 반말로 한다면 기본형인 스르를 활용하셔서 오네가이스르 부탁할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먹다 라는 건데요. 다베르 먹다. 그리고 마시다, 노무. 아까 전에 노미모노 기억하실까요?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뭔가 앞에 식처럼 생겼는데 식이 아니에요. 우리 식음료 할 때 그 음자가 여기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는 노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요. 마스형이 되면, 존댓말이 되면 노미마스가 되고요. 이 마스를 버리고 노미에다가 처음 배웠던 물건을 뜻하는 모노를 넣어주시면 노미모노, 마실 것, 드링크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앞에 나왔던 그 단어랑 동일하고요. 그만큼 이 액션 조각, 이름 조각은 서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봐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카우, 사다인데요. 이 카우도 한번 보시면요. 액션 조각이기 때문에 또 변형이 가능합니다. 가이마스라고 해서 존댓말로 삽니다, 사요 라는 뜻이 되면요. 이 마스를 떼버리고 아까 전에 배웠던 모노, 물건을 넣어주면 가이모노라고 해서 쇼핑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시는 거고, 하나스,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르, 보다. 하지만 첫 번째 알려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보다, 그리고 무언가를 감상할 때의 보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진찰을 받을 때의 보다 라는 게 다 한자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셔서 체크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외우기가 힘들지만요. 이 미르, 기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거든요. 요 하나 체크해 두시고 이렇게 표시만 해 놓으신다면 복습하실 때 훨씬 편하실 거고, 이 노트에 적었을 때도 같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본형 미르를 먼저 적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르, 있다, 이르, 있다. 하지만 여기는 사물일 때, 여기는 사람이나 동물일 때 쓴다. 그리고 이어서 내르, 자다라는 표현이네요. 이거는 맨 위에 있는 요 부수를 봐주시는 게 좋은데요. 앞으로 많은 한자들에 이 친구가 올 거예요. 이거 우리 아까도 봤는데요. 어디서 봤을까요? 맞아요. 집가자, 가족이라든지 이해를 뜻하는 집자에서 나왔던 친구입니다. 이 집가자의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집인 거예요. 우리 옛날 집 보면은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붕을 뜻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서 이 집 안에서 하는 활동, 집 아래에서 하는 활동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힌트를 우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일본어 부수별 의미 이런 걸 찾으셔서 유튜브 통해서 한번 쫙 정리를 하신 상태에서 이쪽에 돌아오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 제가 그것도 노력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키르, 일어나다를 말하는데요. 잠에서 깨서 일어나는 것 말고도 지진이 일어나다 이런 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하다라쿠, 일하다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수가 나옵니다. 이 친구 있잖아요. 이게 사람 인자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아니면 사람이 무언가 행동을 해줘야 되는 것일 때 이 한자의 부수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 인자를 뺀 이 뒤에 부분 있잖아요. 이거 동자예요. 움직이다. 하다라쿠 말고 우고쿠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우고쿠
다타라쿠 표현에서는 사람 인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움직이는 걸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움직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다가 사람 인자가 추가가 되면 다타라쿠 해서 사람이 일하는 게 됩니다. 이게 다른 거죠. 이게 정말 과학같이 너무 편하고 재밌어요. 알게 되시면. 그래서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게 이게 집이라는 뜻이라는 거, 그리고 얘가 사람을 뜻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야스무 쉬다인데 사람이 나무 옆에서 쉬는구나, 나그네를 떠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야스무 쉬다라는 표현이 되고,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야스미나사이, 이게 여기에서 오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안녕히 주무세요라기보다는 푹 쉬세요라는 표현이 오야스미나사이에 가깝다라는 것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츠라는 표현인데요. 이번에는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땅지자가 있고요. 마을을 뜻하는 표현 촌락의 촌자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앞에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이 부수에는 사실 의미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편한 방법으로, 학생분들이 실제로 일본인은 아니니까요. 정말 쉬운 표현 그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땅에다가 마을을 짓고 사는데 옛날에는요 마을에 무조건 뭐가 있었어요? 일본을 기준으로 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절인데 절 앞에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기다려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전쟁에서 돌아오나 라는 생각으로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절 앞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네, 이건 마츠, 기다리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이 앞에 만약에 손을 뜻하는 이 부수와 함께 이게 들어간다면 손을 잡고 있는 것, 그래서 모츠라는 표현을 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니모츠 같이 외워주시면 더 기억에 남겠죠. 이거는 잡다라는 표현이다. 그리고 타다, 노르, 그래서 아까 전에 배웠던 노리카에가 탄생하게 되는 거고요. 스와르, 앉다라는 표현입니다. 얘도 보시면요, 뭔가 단 위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여기 사람 인자가 두 개나 들어있죠. 그에다가 지붕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조금 더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서다, 다츠인데 우리 설립자,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뭔가 대학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어디가 설립되었다 이런 거를 표시해주는 판에서 자주 보곤 합니다. 이거는 다츠이고 옆에 히라가나 써보시면 생김새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머릿속에 잘 남습니다. 이렇게 한자도 하나하나 내가 외울 수 있는 구석이 있을까 없을까 따져보시면서 아시는 것들은 체크, 조금 헷갈리시는 것들은 남겨두고 노트에 써서 복습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양한 액션 조각들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바로 활용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 공항이라고 하는 일본어 어떻게 말했었죠? 구고라고 했었죠. 공항에 간다라고 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고니그, 공항에 간다 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배운 메뉴에다가 미르라는 표현을 덧붙인다면 메뉴を見る, 메뉴판을 보다 라고 만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베르 같은 거는 앞에 직접 드실 음식 같은 것들을 넣어두시고 무언가を食べる해주신다면 무언가를 먹어요 라는 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배운 동사들 그리고 조각들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인사 표현, 그리고 사람에 대한 표현들, 그리고 느낌 조각, 액션 조각까지 이거 하나하나 다 섞으시면 진짜 수백 가지의 문장을 만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단어를 조립하고 조합하는 방식이 되는데요. 이렇게 외우시는 게 문장을 통째로 외우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또 내가 원하는 문장을 직접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동기부여를 주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더더더 많은 단어장을 설립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동음이에요 같은 미르 알려드렸었죠. 이런 표현들이 사실 일본어에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당장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가장 많이 쓰이는 미르라는 친구를 배워놨기 때문에 그 다음은 거부감 없이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제가 그런 표현들 모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시고 단어장을 한번 같이 공부해 주셨으니까요. 이 단어장 아래에 있는 거, 이 직접 만들어 보세요의 표현들도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아래에 도코데스까 라든지 쿠다사이 혹은 이쿠 혹은 다베르 이런 것들 다 하나씩 적어놨고요. 거기에 필요한 조사들까지 다 히라가나로 적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문장을 만들 때 무엇을 넣어서 조립을 해야 더 완벽한 문장이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제가 아래에다가 조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적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고 싶은 말들이 있으시다면 직접 조합해 보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와, 니, 오 이런 조사들을 어려우시면 한 번씩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어 단어들을 쉽게 외우는 방법과 이렇게 배운 것들을 조립해서 문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 방법을 꾸준히 해주신다면 정말 몇 달 뒤면 일본어 암기량이 엄청 늘 뿐만 아니라 문장을 직접 만드는 그런 순발력까지 엄청 많이 늘어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제가 올린 이 영상 보시면서 아, 나도 일본어 한번 해볼까? 간단한 단어라도 조금 외워나 볼까?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요. 바로바로 시작해보세요. 아는 단어도 늘고 그로 인해서 만들 수 있는 문장이 늘어가게 되면서 자신감까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암기법을 넘어서요. 진짜 현지인처럼 술술 말하는 실전 팁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상회화를 마스터하는 방법을 담은 강의를 만들어 뒀거든요.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남겨둘게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이라면 영원 챌린지, 수강료 전액 환불해드리는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야말로 나 진짜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강의도 수강하시고 챌린지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방법이 일본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츠카레사마 데시타. 바이바이.